영동대로 지하개발 좋은데 이쪽 지역 말하자면 봉은사 남쪽 지역 이쪽은 비교적 고지대라 봉은사 주변은 물난리 없을 거고 좋습니다. 근데 이 남쪽 지역은 맨날 물넘치던 모래 지역이에요. 탄천도 옆에 있고. 탄천, 네. 그래서 물론 잘 지으시겠지만 물난리 걱정이 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마침 1월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역시 감사원에 지적을 했어요. 이게 중산층 시민들은 보지 못하는 2023년 한국의 상황입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됐어요.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것도 여쭙고 싶어요. 사실 살기 좋은 개념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는 좀 어느 정도 2030 서울 도시 이제 기본계획, 서울 플랜이라고 많이 하시죠. 이걸 통해서 좀 제시를 먼저 한 게 있는데 이번에 사실 새로 제안을 꺼낸 개념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보행 일상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서 30분 안으로 여가도 즐기고 일자리도 가면서 상업시설도 누리면서 또 교통의 거점에 입지에 있기도 하고요. 근데 따져보니까 서울 시내에 이 거창한 도시계 없어도 이 모든 걸 당장 누릴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았나 싶기는 하거든요. 별로 없지 않나요, 이런? 입지라고 할 때 그거죠. 그 동네에서만 살 것인가 아니면 광역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살 것인가 그게 다 다른 건데 네. 예를 들어 노원 같은 경우 좋거든요. 중계 상계 쪽. 근데 여기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고 서울 다른 지역 갈 때는 힘들어요. 저 중계동 살아봤지만 어디를 가도 기본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만 살고 거기서만 잔류 교육하고 네. 하는 분들은 최고의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건데 도보 30분은 좀 사실 좀 멀거든요. 저는 걸어 다니지만 많은 분들한테 사실 30분은 긴 거리긴 합니다. 잘 안 걸으시죠? 안 걸죠. 30분까지. 예. 그래서 15분의 개념이 나온 건데 30분은 어떻게든지 좀 많이 뛰고 싶어서 하신 것 같고 네. 15분을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세권으로 다 기본 15분 거리고 보행 일상권인 거죠.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 3구 중에 해당하는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서초구랑 송파구가 여기 해당하고 강남구는 좀 안 좋다고 봐요. 그건 제가 쓴 책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강남구는 언덕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좀 걷기 힘듭니다. 강남구 여름에 답사하면 힘들어요. 예. 계속 이래가지고 대친이 정담이니. 네. 서초구나 송파구는 그게 덜합니다. 네. 이게 워낙 물넘치던 곳이라 반대로 지금 상황에서는 평지인 거예요. 살기 좋습니다. 제가 꼭 서초구와 송파구에 살았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은 아니고 네. 살아본 결과 좋은 곳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강남구는 이제 집값은 센 건 사실인데 예를 들어 송파구 가지고 있는 것 같은 대규모로 정비되어 있는 주거단지가 있고 쇼핑몰이 거대하게 있고 그러니 아닌 거예요. 강남구에 있는 대규모 쇼핑몰이라 그러면 이제 코엑스인데 예. 사실 강남구 끄트머리잖아요. 사실 송파구권이지 거기는. 그렇군요. 예. 제가 얼마 전에 부동산 브랜드하고 모델하우스 찍었었는데 예. 거기서도 이쪽 삼성역 주변에 이제 지을 아파트의 분양 광고를 하는 건데 예. 송파구로 묶더라고요. 설명하면서. 송파구로. 예. 잠실과 이어지는 라인이라는 걸 강조하죠. 그러니까 강남도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새삼했습니다. 삼성동구 사이에 어떻게 보면 GTX-A도 있지만 뭐 영동고속도로, 그렇죠. 뭐 지하 뭐 이슈도 있고요.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이죠. 예. 근데 그 경우에 최근 1월에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 아마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영동대로 지하개발 좋은데 이쪽 지역 말하자면 봉은사 남쪽 지역 옛날식 말로 사하촌이라고 하죠. 절 아래에 생기는 마을이라고. 봉은사나 이쪽 지역은 언덕 지역입니다. 근데 물이 흘러내려서 안전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까 분양 리스트 중에 르레린가가 요 근처에 만들어지죠. 네. 이쪽은 비교적 고지대라 봉은사 주변은 물난리 없을 거고 좋습니다. 근데 이 남쪽 지역은 맨날 물넘치던 모래 지역이에요. 탄천도 옆에 있고. 탄천, 네. 그래서 물론 잘 지으시겠지만 물난리 걱정이 좀 있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마침 1월에 나온 보고서를 보니까 역시 감사원에 지적을 했어요. 그 여름에 물이 집중호우가 내리고 했을 때 대책이 좀 미흡해 보인다. 이대로 되면 아마 문 열고 나서 주기적 상습적으로 또 한 번 강남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물난리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까지는 이 보고서 나오기 전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워낙 주목받는 지역이라 예. 잘 하시겠죠였는데 역시 미흡했나 봐요. 그때 탄천을 물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도 없고요. 예. 없습니다. 예. 여기는 그냥 정말 열심히 잘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고서 보다 보니까 사업 구간 내만 조사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안에서 문제가 없다는데 물이라는 게 딱 사업 구간 내만 안으로 흐르고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봤을 때는 미흡함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원 보고서 나왔으니까 좀 세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렇군요. 예. 아마 이수역 무자동차 통과했듯이 강남역 물 잠기듯이 여기도 위험이 좀 있습니다. 삼성역도 잠길 수 있다. 예. 그렇죠. 이미 잠겼던 지역이고 저 어릴 때도 여기 모래사장이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앞으로 만들어지면 정말 중부 지역의 거점이 될 곳이라 더 잘 만들어야 돼요. 튼튼하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시는 이제 대강남의 뭔가 이제 출발점 그렇죠. 확장강남의 출발점이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왕십리까지 연결되는 한 축이기도 한 거고 강남과 강북을 이을 곳은 여기가 되는 건데 더 잘 지어야죠. 튼튼하게.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잠실이 방금 말씀하시면서 좀 되게 더 성장에 좋은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뭔가 좀 잠실 쪽은 그러면 이제 삼성동의 개발 전제로 뭔가 좀 잠실의 미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잠실의 미래는 여기도 사실 잠실 주공이라든지 5단지 핫한 좀 재건축 단지들도 대기를 하고 있죠. 잠실 5단지 드디어 이제 개발할 것 같죠. 이게 5단지죠. 와, 높은 데서 보니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요 정도 규모인 거예요. 어릴 때 1단지 살 때 참 선망의 대상이었는데 수영장도 있고 여기만 고층인가 싶었었는데 지금은 가장 작아졌죠. 여기 보면은 기억하실 겁니다. 또 도로변으로 다 빨간 현수막 붙인 거. 너 주고 나 주자였죠, 거의 분위기가.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시장 바뀌고 나서 기조가 바뀌면서 다 뗐고 개발할 것 같죠. 근데 5단지 개발 자체가 당연히 비쌀 건데 이거 자체가 잠실 지역의 축을 바꿀 거라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바람이라면 이쪽에 그전까지는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개발한 거라 층고 제한이 있었죠. 이번에는 그게 풀렸으니까 한번 좀 올려주시길 바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강남 지역 고층화 바람이 딴 강남 지역으로 3구, 4구 지역으로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상징성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5단지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까지 버텨왔다 할까요? 방치됐다 할까요? 그런 보상을 받을 때가 왔다 생각합니다. 이건 결정적으로 당장 음마 지역 재건축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음마 쪽도 재건축도 비슷한 형태로 이제 좀 되겠죠. 진행되기는 다만 이제 들린 얘기로는 음마 쪽은 재건축이 꼭 서울시의 규제에 대한 것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좀 복잡한 질서가 있다고 들어서 5단지하고 좀 다르게 갈 것 같긴 합니다만 5단지는 비교적 조합 내 갈등의 얘기는 좀 안 들려서 좀 빨리 진행되지 않겠는가 5단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사실 작년에 이어서 좀 13 대책 중에 또 언급해드렸던 GTX도 다시 한번 언급이 사실 됐습니다. GTX-A는 올해 4분기 중에 시험 운행을 하고 GTX-B는 1월 중에 재정 설계를 하고 GTX-C는 올 하반기 착공 일단은 발표 자료도 나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A, B, C까지는 좀 이제 가셔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경기도민들은 좀 이제 호지라고 주장하는 또 지역들이 있겠지만 이 GTX를 보실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었던 D, E, F 노선까지도 좀 어느 정도 미끌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경기도에서 살기 좋은 땅이 좀 될 만한 뭔가 좀 아니면 살기 좋은 땅으로서 변화할 곳 이런 지역은 좀 어디로 보시나요? 이미 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다만 운정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양주 신도시 쪽인데 그 운정 킨텍스 라인은 당연히 혜택을 받고 있는 거고 송도인데 B죠. B가 다 하는 얘기지만 강남 통과하지 않죠. 하지만 B까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강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근데 D나 E나 F가 강남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완성될 것인가, 또 착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들이 있죠.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된다고 했으면 한국은 이미 철도로 뒤잡혔을 거라는 건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D, F는 여전히 유보적인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다 이미 꿈에 부풀어 계시지만 저는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송도에서 마석까지 가는 수요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이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이 송도 라인은 크게 기대를 하지 않고 있고요. 수요에서는 이쪽 남양주 쪽이 기대가 클 거라고 봅니다. 평내, 호평, 마석 이쪽이 사실은 남양주 넓다 보니까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신도시들은 서쪽이잖아요. 남쪽이고. 다산이라든지 그렇죠. 별내. 이 남양주에서도 약간 그간 개발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할까요? 언급되지 않았던 동부 지역이 이번 혜택을 받게 되려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내, 호평은 사실 그런 만한 조건이 돼 있었거든요. 지리적 조건이. 그래서 그 바라보는 게 있고, 신호소는 이제 양주, 덕정까지고요. 다만 이제 GTX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늘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거 도시형 통근 열차가 아니라 철도라는 거.
그리고 대심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탑승 저항이 있을 거라는 말씀 드린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는 경원선, 수도권선 1호선이 워낙에 양쪽까지 안 와가지고 다 보면 저기 제기동에 끝나고 청량에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운정은 없었다 생기는 거니까 의미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김포, 뒤는 아마 꼭 가나가지 않더라도 김포 지역이 인구가 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교통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하는 실패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수요가 있을 것이다 보는 거고요. 그 A하고 C는 뭐 워낙에 뭐 중요한데, 기본 라인은 당연히 중요하고, 지금 확장 라인이 송탄, 지제, 평택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평택은 워낙에 삼성과 함께 가고 있는 거라. 예. 그리고 그 나아가서 천안 아산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완성시켜줄 또는 뒷받침해줄 라인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제가 이 동네 답사하면서 듣는 얘기는 삼성전자 직원분들, 평택 직원분들이 이제 판교나 성남이나 강남 살다가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예. 근데 길이 너무 막히는 거예요. 평택시가 신경을 좀 더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망 확충에. 예.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안되지 않겠는가 한 게 있고, 여담이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평택이 넓습니다. 근데 요즘 보고 있으면 좀 장난치더라고요. 평택 쪽에서. 평택에서의 몇몇 분들이 평택시가 넓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평택은 주로 동쪽에 고덕신도시랑 지제 삼성전자인 거죠. 보고 있으면은 서부 지역이나 중부 지역에 각종 뭐 사업 같은 걸 하거나 뭐 상가를 만들거나 분양할 때 바이든도 주목한 평택 이런 말을 자꾸 쓰더라고요. 그 주목하신 건 동쪽 끝이고 이 당신이 말하는 평택은 저 중부나 서쪽이고 다른 거다. 이건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게 화성시도 그런데, 화성시도 크죠. 화성시라 했을 때 떠올리는 화성은 동탄이죠. 동탄이 여기에요. 딱 동쪽 끝. 나머지 화성은 어쩔 것이냐는 건데 약간 맞장난들 하더라고요. 서울 쪽 사람들이나 다른 쪽 사람들이 이게 모른다는 걸 기화 삼아가지고 장난치는 게 있으니까 속지 마시기 바라고,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여기 어마어마하게 넓구나. 그리고 좀 오지구나라는 느끼죠. 그 질문 주신 거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대선 전에 김포공항 쪽 답사를 했는데 GTX D 김포공항 예정, 그 다음에 예측 삼성으로 할 거다. 제가 이걸 찍은 뒤에 삼성 가는 게 무산돼서 김부선 얘기가 나왔다가 다시 대통령 공약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라고 나왔다가 지금 오고 있는 상태예요. 여전히 저는 이거 미지수라 보고요. 물론 수요는 있을 겁니다. 하나까지 가는 게. 근데 삼성이 너무 과중한 부담을 가져서 과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겁니다. D는 현재 이 사진 찍은 상태에서는 부천으로 끝나는 거였어요. 라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유명한 사진이죠. 음마아파트. 음마아파트 신호선. 저는 다만 느끼는 거는 뭐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대심도 건설이 과연 아무 영향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모르겠다는 생각 입장이고, 현재까지 여러 조사로는 문제가 없을 거라는 얘기인데 그건 가봐야 하는 거라 정말은. 다만 음마 아파트가 정말 재건축을 하고 싶으면 이 문제를 너무 물고 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하지 않은데 그럼 어떻게 공사하냐는 나올 수 있어서. 그렇죠. 그건 약간 음마 아파트 주민분들이 조금 더 뭐 나가면 또 뭐 댓글 달리기 뻔히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제 판단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뭐 경기도의 전체적인 이슈를 보자면, 제가 또 자료 조사를 좀 해보니까 경기도의 이제 스스로 분석한 2040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을 위해서 좀 조사한 것 중에 지역 이슈 중에는 뭐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뭐 이제 엠버스 같은 광역버스 체계 개선 문제도 있고, 뭐 이제 계속 예전부터 요원한 북동부 지역에 이제 균형 발전 낙후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이제 외국인 이주민 커뮤니티와 한국사회와, 이건 뭐 안산이나 아니면 뭐 이제 뭐 그 농촌 사회 쪽에서의 보통 이제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요 정도로 좀 이제 경기도 이슈도 더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셨던 GTX랑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GTX B가 송도로 오게 되죠. 송도는 사실은 GTX B를 통해서 강북 가는 것도 중요한데, 송도 KTX를 통해서 경부선 고속선과 이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화성도 압사를 하러 갔다가 어천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은 수인 분당선의 작은 역인데,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KTX 공사 중이에요, 한참. 근데 여기 보면은 써 있죠. 경기도지사는 수원 군공항 이전 공론화 작업을 즉각 취소하라. 이게 뭔지는 아실 겁니다. 화성으로 하는데 화성이 넓은데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얘기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화성 이전 예정지는 저 서쪽 끝이에요. 화홍지구라고. 근데 화성 동쪽 사람들은, 동탄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입습니다. 왜냐면 비행장 라인의 남쪽에 화성 지나친 도시라든지 동탄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이 서쪽으로 가니까 화성시라는 이름을 묶였을 뿐이지 사실 별개 동네인데 오히려 좋아지고, 또 하나는 화성에 공항이 만들어지면 아마 민군 통합공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경기 남부공항이 되는 거죠. 그럼 수인 분당선이 글로 신분당선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탄 사람들은 김포, 인천 안 오고 화성 가면 돼요. 이 문제가 지금 경기 남부 지역에서는 아마 굉장히 이제 여기 방송식 말하면 집값과 땅값을 좌우하게 될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겠네요. 그래서 어촌이 지금 가보면 참 한적한 역인데 예전 수인선 답사할 때도 보면 참 쓸쓸한 역이라는 느낌 받았는데 몇 년 내로 크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수인분당선 라인 중에 요 송도 KTX 그리고 경강선 라인 겹치는 부분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경기 서남부 지역이 이슈였습니다. 경기도의 문제랄까요? 안건 중에 하나는 외국인과의 관계 문제죠. 경기도의 외국인이라고 하면 성남이나 판교 쪽에 외국인 영어교사만 주로 떠올리시는데, 예, 높은 리더분들은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있는데 사실은 화성이나 평택 쪽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농업과 공업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이분들 없으면 안 돌아갑니다, 그냥. 그래서 화성시청이 있는 남양읍, 그리고 안중, 향남 가면 핵심 지역은 다 외국인 시장들이 만들어져 있고 거대한 상권들이 이루어져 있죠. 바로 지난 1월에 답사한 화성시 우정읍이라는 데가 있는데 조남리 보면은 얼마 전에 폐쇄된 조암터미널입니다. 한 시골 터미널이죠. 정말 시골 터미널이네. 보면 바로 옆에 넘어갔다. 아시아푸드. 딱 터미널 앞에. 이 주변이 다 그래요. 그리고 참 상징적인 풍경들이었는데, 우리 시장 가면 순대가 유명하잖아요. 순대 옆에 비엔남 아시아마트도 있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아시아 국제 시장처럼 되거든요. 순댓국이 또 있는데 옆에 또 타일랜드 마트도 있고, 이게 서울이나 경기도 핵심 지역에 거점을 두고 직장과 집만 왔다 갔다 하시는 오피니언 리더들은 보지 못하는 경기도의 상황이죠. 이거는 경기도로 벗어난 지역은 더 이게 진화된 상태고, 근데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거를 제가 버스 탔다가 봤는데, 저는 이제 운전면허 없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다니고 있고 차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대중교통으로 가면 화성 향남, 화성 중부 지역의 거점입니다. 서해선이 만들어질 거고, 홍성에서 올라온 그 서해선 라인이 원래 안산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무산돼서 향남에서 꺾어서 경부선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향남은 그럼 거점이 될 겁니다. 중요한 도시인데, 버스를 탔더니 화성 도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H105번 버스인데 탔더니 한국인 노인들과 외국인 청년만 타고 있더라고요. 여성은 없고 남성들만. 참 경기도다운 풍경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중산층 시민들은 보지 못하는 2023년 한국의 상황입니다. 이건 3담 지역 내려가면 더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이게 뭘 말하냐면 한국은 다인종 다문화 국가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이미 됐어요. 이미 됐다. 근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다 보니까 서로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힘들고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폐를 끼치는 게 있고, 한국의 국력이 커졌는데 맨날 120년 전 약한 나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동남아에서 노동 착취하면서도 우리는 약한 나라니까 우리 민족주의는 나쁠 일 할 리가 없어 하면서 피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사람이 몸이 크고 바뀌면은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게 어른인 건데 아직 한국이 이제 국력에 맞는 행동을 못하고 있다는 것과 이미 다문화 국가가 됐는데 못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는 걸 이런 데서 보게 되죠. 올해 1월에 올해 1월 찍은 겁니다. 올해 1월에 멀리 있는 곳도 아니고 화성만. 바로 화성입니다. 동탄이 아닌 화성을 보면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가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검사소라고 해야 되나요? 그 수용소가 있는데 그 화성에 있어요. 또 이제 외국인도 이제 출입국 관리소에서 관리소 같은 거죠. 그렇죠. 연계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중산층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외국인들은 영어 쓰는 백인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도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로 간 것처럼 동남아 분들이나 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분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고 이미 뭐 유엔 기준으로 한국은 다인종 국가가 됐거든요. 예. 이제 비합법까지 포함하면 5% 넘어가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GTX B 라인에서도 마석은 가구단지. 그때 가보면은 예전에 한센인들의 직결지였고 성생농원이라고 지금은 그 가구단지를 외국인들이 뒷받침하고 있죠. 거기 성공회 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한센인 분들을 돌봐주고 하셨었는데 초에는 그분들은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세요. 관리 및 후원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현실을 인정하시고 정책을 펼치는 게 좋고 투자하실 때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하고 하셨다고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여기 외국인이 있냐고. 제가 같이 답사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동탄 분인데 그 화성 시민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로 지금 이런저런 데 데리고 다니고 있어요. 놀라시더라고요. 동탄에서 보는 외국인은 저 영어 교사밖에 없거든. 그러겠네요. 근데 이런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같은 화성시지만 동탄과 또 서쪽에 예,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외국인 문제가. 이미 사실 외국인 이주민 커뮤니티도 많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인종 국가가 된 상황에서 좀 한국 사회와의 뭔가 좀 이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 잘 찾자고 말씀 주셨습니다. 공생해야 되고 외국인이 없으면 당장 우리가 건물 못 짓잖아요. 지난해에 부동산 투자하고 분석하시는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독립된 빌딩을 사려다가 접으셨다고. 그게 건물 값이 올라서 그런 건데 그게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가지고 건물을 못 져서 그런 거라고. 자재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런 국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이제 지도와 이제 또 이제 온라인 손품 인증을 통해서 진짜 전국 각지의 좀 다양한 분석을 이제 해주셨는데 좀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님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이언트 TV에 왔을 때에는 그 당시 냈었던 신간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홍보를 겸해서 였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변함이 없고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은 답사든 임장이든 하실 때 자가용만 의존하시지 말고 역시 걸어다니면서 좋고 하지만 뭐 다양한 연령대와 체력 상황이 있으니까 최소한 그 관심 있는 주변 지역이라도 버스 두세 정거장 거리 정도는 대중교통 타시고 버스도 걸어 다니시고 또 주말에만 다니지 마시고 평일에도 가보시고 특히 출근 퇴근 시간에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경기도 광주를 갔었는데 예전에 난개발 지역 하면 용인이었죠. 최근은 용인으로서 다행하게도 그 바통을 광주에 이어받아서 광주가 지금 난립니다. 근데 광주에 좀 아파트도 만들어지고 있고 빌라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공업재들도 많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주말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감각을 못 받으시는 것 같던데 임장만 다니시면 평일에 저는 버스 타고 갔는데 길이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향해서 가는데 중간에 공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복잡한 혼란스러운 느낌들은 평일에 대중교통을 타셔야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야지 공장들이 가동을 평일에 하거든요. 냄새도 맡을 수 있고 주말에 다니시면 공장분들도 쉬시기 때문에 냄새를 못 맡습니다. 청주도 그렇고 인천, 김포도 그렇고 그 냄새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거는 단순하게 냄새면 좋은데 그건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냄새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려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형태의 교통수단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이다. 여러 형태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고 나면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역세권이니 사통팔달이니 천지개벽이니 하는 말에 혹하지 않고 그 말이 뜻하는 게 정말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본인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적합하게 판단하실 수 있게 되리라고 여전히 변함없이 믿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시덕 박사님이 전국 손품 인장 한번 알아보셨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사실 뭐 링크를 통해서 좀 더 구원자료 있으시면 이제 칼럼도 저희 신문에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칼럼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김시덕 박사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 TV 안학수이었습니다.